우리나라 사법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논리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시선집중 연장방송 사법논담. 아, 오해하지 마세요. 사법농단 아니고 사법논담이에요. 네, 두 분의 변호사와 함께하는 사법논담 시간입니다. 박지원 변호사 모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박지원입니다. 천하람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예, 오세요.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네, 자, 요지경 이야기부터 오늘은 좀 하나 시작을 하죠. 가짜 수산업자 김 씨, 도대체 이제는 연예계까지 나왔던데 어디까지 뻗었을까요? 그 문어발이. 엄청난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 수산업자가 원래는 좀 잡범에 가까웠는데 거물급이 되면서 아마 그 기회가 감옥에서 교도소에서 만났던 그 송씨 네, 언론인 뭐전 송씨가 월간조선 기자. 그렇죠. 저도 뭐 방송을 꽤 같이 많이 했었던 사람이라서 아는 네. 분인데 네. 방송을 같이 안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요. 네. 뭐 하여튼 그렇다 치고요. 네. 그분을 만남으로써 또 많은 또 길이 열린 것 같아요. 아마 그분을 통해서 제가 뭐 판단컨대는 정관계 사람들은 또 언론계까지는 뭐 그분이 다 소개를 해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연예계는 모르겠습니다. 연예계도 뭐 지금 뭐 언급하기 좀 그렇지만 아주 유력한 뭐 기획사라든지 관계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거기는 어떻게 소개가 되는지 몰라도 어쨌든간에 이게 지금 그냥 쉽게 그냥 잠잠해지지는 않을 것 같다. 아주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아무튼 듭니다. 사안의 성격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어떤 사건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두 분은 어떻게 규정을 하세요? 천하람 변호사는. 이거 뭐 수산업자 로비 뭐 이런 사건 이런 식으로 쓰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무슨 로비를 했는지는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수산업자의 인맥 동원 네트워크 뭐 등등등 이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쉽게 얘기해서 리플리 증후군이랑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김부겸 보좌관 행세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아닌 김부겸이라니요? 김부겸 아니에요? 김부겸 보좌관 행세했다고 언론에 나왔는데. 맞아요. 예. 네. 왜요? 김무성 보좌관. 김무성 만난 뒤에는 자기가 뭐 국회의원 하겠다 뭐 그런 식이고 김부겸 보좌관 행세를 했다. 예, 행세하고 뭐 그러니까 건실 자기 사기꾼이고 잡범이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정관계에 힘 있는 사람들이랑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행세를 하고 그걸 팔아서 사기를 치려고 했던 사안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기용 인맥 쌓기냐. 그렇죠. 근데 사기용 인맥 쌓기. 어제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공천 받으려고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와. 작년에 치러졌던 총선에서 포항 남구에 출마하려고 네. 공천 받으려고 그렇게 그러니까 저기 여기저기 이제 그 문어발을 뻗쳤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 정치권 인사들 만난 것도 보니까 작년 3월에 집중돼 있다. 저희 당으로 포항 남구에 나오려고 했다는 거죠. 그렇죠. 어디 국민의힘으로. 나오겠습니까? 야 국민의힘으로 포항 남구는 나도 받기 어려운데. 그럼 되죠. 야 진짜 이거 아무튼 더 화가 무조건 치밀어 오르네요. 되죠. 예. 일단 이제 그 보도가 나온 게 있고, 근데 사실 뭐 연예계다. 네. 뭐 이런 데는 뭐 그다음에 뭐 임업 부장검사고 공천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공천 받으려고 했다는 것도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설득력 있는 보도인 것 같긴 한데 네. 그 하나로 정리하기는 또 뭔가 여러 아니라는 가지가 되겠죠. 그 하나로 보기에는 다리가 너무 많아요. 사기 그렇지 않습니까? 금액도 뭐 116억이나 되고요. 예. 또 뭐 그 중에 하나의 목적이 아니었나 싶어요. 공천 받는 것도 목적이 될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일단은 뭐 리플리 뭐 그것도 일부분 맞는 것 같지만 저는 일단 부정청탁법이 저는 이게 그렇게 써먹을 수 있을지라고 생각했었는데 효과를 지금에서 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 1회 100만 원 이상 회계연도가 1년에 300만 원 이상 받았을 때 김영란법 발의 후에 역대 최대 사건이 되는 겁니까? 저는 그래서 되게 의미 있는 거. 그 이전만 하면 그런 김영란법 부정청탁법이 없었다면 이 사건 지금 리플리 그냥 혼자서 로비하고 난리쳤던 사건으로 보이지만 그 법은 지금 시행 중이고 지금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언론인이나 공무원이 1회 100만 원 이상 뭐 아무 대가 다 필요 없어요. 따질 필요 없이 받았다면 그거 자체가 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건이 조사가 가능한 거고요.
더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라는 아무튼 겁니다. 네. 그 박지원 변호사는 사법적 측면에서는 역대 최대의 김영란법 위반 예, 사건이다. 그래서 제가 그 의미를 좀 지금은 그건데 대가성 있으면 뇌물로 게이트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거기서 대가성이 입증이 되면 그때는 김영란법을 넘어서서 그렇죠. 뇌물 공여, 뇌물 수수죄 이렇게 제가 되는 왜 의미를 두냐면 김연아법에 대해서 제가 100%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과연 우리 사회에 맞는가? 근데 지금 딱 보니까 수사에 기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대가성 때문에 수사를 더 나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김영란법으로 입건해가지고 조사를 하다가 딱 일단 걸어놓고 걸어놓고 대가성이 있으면 뇌물로 가는 거고 예, 다른 그렇죠. 조사도 가능하고. 그렇죠. 그것도 사실 뭐 별건 수사라면 별건 수사지만 좋은 별건 수사예요. 좋은 사실 별건. 이건 네. 이런 거는 뭐 깊게 파야 되는 거고. 네,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좀 씁쓸했던 게 박영수 특검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저 박영수 특검님 사석에서도 뵌 적도 있고 인품도 좋고 되게 좋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걸 무슨 뭐 포르쉐 파나메라를 굳이 또 사모님 타신다고 이 빌리셨다가 이게 사실 한국일보 보도에 의하면은 렌트비를 주기는 줬는데 250만 원 정도를 석 달 뒤에 줬던 거죠. 3달 뒤에 줬다는 거거든요. 사실 만약에 3달 뒤에 준 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부정청탁 금지법 빼박 위반이에요. 아, 저는 어떻게 해서 그랬냐면 외상이 부활했구나. 그죠. 음. 신용카드 시대가 도래하면서 외상 문화가 없어졌는데 어느 순간에 외상이 부활했구나. 그게 이제 사실 그러니까 현금이에요, 또 현금. 또 자기가 아는 변호사를 변호사를 통해서 통해서. 뭐 줬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뭐딱 왜냐면 저 학교 다닐 때 학생증 맡기고 예전이죠, 전당포. 학생증 맡긴다고 포르쉐 빌려줍니까? 빌려줍니까? 지금. 그럼 나도 맡기고 싶네. 네. 변호사 등록증 이런 건 안 어쨌든 됐고. 간에 아이고, 박영수 그럴 수도 특검이 여기 있는 게 참 놀랍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뭐 해명은 그 크게 납득은 안 되면 저는 개인 입장으로 지금 천하람 변호사 똑같은 생각인데 또 되게 저도 개인적으로 알아요. 되게 좋은 분이고 또 국민적으로도 어쩌면 이 농단 사건의 뭐 주역이었지 않습니까?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역대 특검 중에서 최대의 제일 성과를 잘했다. 냈던 그럼요. 특검이니까. 그런 평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저렇게 받았던 거 하고 그것을 해명하는데 돈을 얼마 전에 현금으로 줬다 변호사를 통해서 그러면 상식적으로 아이고야 김모 씨 지금 걸렸구나 돌려주라 이랬을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등장인물을 다 지금 여기서 살필 수는 없고 제가 하나하나 좀 뽑아서 일단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첫째 김무성 전 대표인데요. 네. 이 사람이 공천받으려고 했다라는 한국일보 기사를 보면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김무성 전 대표를 그러니까 만난 다음에 정치의 꿈을 꿨다. 이런 기사의 한 구절이 나와요. 예. 그러면 이 그 한 문장을 그러니까 좀 확대 해석을 하면 뭔가 이야기가 진행이 됐고 김무성 대표가 뭔가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헛꿈 꾸기 시작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김무성 대표의 소개로 이 사람하고 그러니까 그 관계를 맺었다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동훈 전 윤석열 전 그렇죠. 총장 대변인이고. 예. 그럼 도대체 김무성 전 대표는 어느 정도로까지 이 사람하고 연결이 이걸 되는 알아야 거냐? 됩니다. 그 송모 씨입니다. 결국은 언론인 출신 송모 씨가 아주 핵심 인물로 저는 보이거든요. 네. 그 사람 뭐 수완도 상당히 뛰어나고 음. 실제로 경북 지역에서 출마를 했었고 예비 경선에 분위기상은 뭐 되는 분위기였는데 결국 공선법 위반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안 된 거겠죠.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됐으면 국회의원 됐겠죠 아마 경북 큰일 지역이니까요. 날 뻔했네. 예. 뭐 큰일 날 뻔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 사람이 김무성 의원하고 상당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아 그런 거요? 예. 누구로 제가 말을 하면 안 되니까 지금 말을 못 하는데 아마도 딱 떠오르면 김무성이 딱 떠오를 정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 아마 그 송모 씨 그 사람이 김무성 의원한테 소개를 했고 그 소개해서 이 김 회장이 만나는 과정에서 상당한 꿈을 좀 꿨던 걸로 보여요. 그 송모 씨도 또 얘기를 해줬겠죠. 요 김무성 걔로 가면 언젠가 정치는 할 수 있다, 국회는 한번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그런 꿈을 꿨던 것 같고 한국일보 보도가 아마 그런 뉘앙스에서 그러니까 송모 씨라는 사람을 딱 떠올려 보면 이 그림은 딱 맞아 떨어져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뭐 김무성 전 대표 스타일을 좀 알면 저는 이해가 좀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김무성 대표가 그 직접 만나본 사람들은 진짜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엄청 호탕한 스타일이에요. 예를 들면 뭐 택도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김무성 대표한테 와서 제가 정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깐깐하게 보면서 뭐 당신은 이래서 안 돼, 뭐 이래서 안 돼. 보통 그런 말 잘 하지도 않겠지만
엄청 호방하게 그래 뭐 남자는 꿈을 크게 가져야지 뭐 도전해봐 이럴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무성대장. 예, 약간 무성대장이라는 별명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게 말하는 데는 돈은 안 되니까. 예, 굉장히 호탕한 거는 호방하고 맞아요. 뭐 늘 약간 이렇게 뭐 좀 약간 그런 스타일이어서 옛날에 그 노룩패스 사건 나왔을 때도 그 국회 내부의 보좌진들이 좀 안타까워한 게 김무성 대표가 사실 다른 보좌진들한테 원래 되게 잘해준대요. 잘해주고 인간적으로 잘 대해주고 장성철 우리 그 엑스파일 유명한 소장님도 김무성 대표 보좌관 출신이잖아요. 네. 되게 좋다고 인격적으로 같이 일하면 참 좋은 사람이라고 그런 얘기 하시는데 여튼 어쨌거나 저쨌거나 김무성 대표는 자기가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그냥 호방하게 뭐 열심히 해보세요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그런 거를 모르니까 김무성 대표도 나를 막 인정해주네 이러면서 과잉 꿈을 키웠을 해석했다? 수는 있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이 사기꾼한테 가장 최대의 사기를 당한 사람이 김무성 전 대표의 친형이던데. 무슨 86억을 세상했던데.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당한 어떤 믿음을 줬다라는 겁니다. 참 알겠고요. 네, 두 번째 사람을 제가 쉽게 믿으시는 이해가 거. 안 되는 게 뭐냐면 이모 부장검사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처음에 나왔던 보도는 한 뭐 100만 원대의 어떤 금품 이렇게 나왔는데 갈수록 이게 불어나더니 수천만 원대라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그 뭐 리플리고 뭐고를 떠나서 예. 뭔가를 바라지 않고 수천만 원대를 건넬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 부분을 근데-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 저도 뭐 검사 법조에 있다 보니까 검사 친구들도 있고 네. 하는데 절대 요새는 안 얻어먹습니다. 김영란법 있잖아요. 그래서 96만 원 얻어먹은 검사들이 몇 명인데 그 지금. 사람들은 뭐 96만 원 잘 맞춰서 얻어먹었는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진짜 잘 안 얻어먹어요. 만나기도 예. 어렵고 네. 사실 정말 친한 관계면 밥은 살 수 있잖아요. 변호사가 음. 예전 분위기라면 네. 그것까지 꺼려하고 변호사하고 검사가 만나면 변호사가 쏩니까? 옛날에는 옛날에 근데 그랬는데 요새는 검사가 해요. 옛날에 요새는 김영란법 때문에 N분의 제가 일 해요. n분의 1 하거나 지가 자기가 사거나 사요. 그래요. 예. 변호사는 암만 얻어먹어도 괜찮거든요. 지금 법상으로는 상황상. 당연히 우리 뭐 예, 공무원도 우리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니까 언론인도 아니니까요. 예. 자 일단은 그런데 변호사법에는 안 걸리나? 너무 얻어먹으면 품위유지 너무 위반 걸릴 수도 얻어먹고. 있겠죠. 그러면 근데 하여간, 일단은 근데 검사가 뭘 받았다 골프채 같은 걸 받고 수천만 원 상당을 받았다 뭐 학원비하고 이거는 상당한 신뢰감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한편을 해석해 보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디탈 제로다는 생각. 디탈 제로. 아니 포항지청에 간다해서 박영수 특검한테 그냥 그 소개받은 사이라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죠. 어떻게 수천만 원이 오가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지금 이 드러난 거는 지금 수천만 받은 거 박영수 특검이 소개한 거 이게 다지만 이거에 저는 우리 요새 시쳇말로 팝콘 각이라 그래요. 탁 터질 만한 게 엄청 많아요. 왜 제가 지금 자꾸 그 말을 하냐면 오늘은 지금 추측밖에 안 돼요. 여기 예. 팩트를 기반으로. 사실은 박영수 특검 왜 여기 걸려 있냐면 뜬금없이 걸려 있죠. 그 송모 씨하고 변호를 했기 때문에 박영수 특검이 알게 된 겁니다. 지금 이제 송모 씨 변호를 박영수 특검이 했고요. 그 송모 씨가 박영수 특검을 아마 김 씨한테 그 사기꾼한테 수산업자 소개를 했던 것 같고 예. 수산업자가 박영수 특검하고 친분관계가 계속 있어지니까 그 다음에 포항지청으로 내려가는 이 특검에 같이 일했던 이 부장검사입니다. 지금은 부부장검사가 됐지만 강등돼서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하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 지역에 내 친한 애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어색합니다. 정말 친하지 않으면 하지 않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네. 그러니까 저 뭐 어차피 포항 가면 당신 포항 사람이라 모를 테니까 포항에 언제 이런 사람이 한번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뭐 현재 사정 잘 파악할 거다. 네. 100번 양보해서 소개할 수 있다고 쳐요. 그리고 1000번 양보해서 한번 밥 먹을 수는 있다고 쳐요. 그렇죠. 천번 양보해서. 네? 수천만 원이라면 그래서- 어떻게 일하냐고. 그래서 그게. 그래서 제가 딱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거는 드러난 것만 봐도 상당히 큰 거예요. 드러난 게 이게 다라고 하더라도 그 뒤에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그 신뢰관계가 엄청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대가성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그 신뢰관계에서는 뭐가 있냐면 이거 받아도 아무 뒤탈 없고 그리고 또 이 업자한테 내가 뭘 해줘야 되겠다. 이게 대가성이죠.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해석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정확하게 동의하고 수천만 원 받는 사이에 안 드러났지만 죄송한 말씀인데 수천만 원어치 술 얻어먹었을 거예요. 저는 유흥업소 그런 거 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했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 정도의 신뢰관계 쌓으려면 막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 수천만 원 곱하기 2를 해야 된다. 아유, 이는요 10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야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보면 저는 여기서 또 이
국회의원들, 박영수 특검님 이런 분들 만나는 게 너무 쉬워요 요새. 그러니까 이게 뭐 저도 가끔씩 섬뜩할 때가 있는데 추석이나 설날 이럴 때 의원회관이나 국회 이런 데 가보면 선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보도 여러 번 나왔죠. 의원회관 1층 로비에 막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다. 근데 이게 김영란 법이 있으니까 100만 원만 안 넘기면 된다. 또 이런 생각으로 그렇지. 사람들한테 막 마구잡이로 선물을 받는 거예요. 또 국회의원들도 후원금을 받아야 되니까 아니, 민원인들은 그렇게 만나기도 힘든데 그 동네에 유지다 재력가다라고 하면 굉장히 쉽게 만나요. 소개만 되면. 그러니까 저는 이런 관행, 그러니까 의원실에서 국회의원들 누구 하나랑 사진을 그렇게 쉽게 찍고 만나게 하는 거 관행부터 일단 한번 다시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 보좌관들이 백그라운드 체크하는 거를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걸 한 가지 얘기하고 싶고 박영수 특검님 지금 또 보도 나오는 게 특검 되시기 전에 법무법인 강남에 대표 오셨잖아요. 지금 이 수산업자 그 변호를 또 법무법인 강남에서 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이 수산업자랑 굉장히 엮여 있는 것 같은 모양새가 굉장히 나오는데 그렇죠. 저는 그 보수 성향 내지는 극우 성향 분들이 많은 단톡방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뭐 저희 당원 단톡방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이렇게 네.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는? 특검 이거 봐라 하면서 또 박근혜 대통령 당했다. 그러니까 탄핵의 정당성부터 또 한 번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탄핵 기획설 뭐 이것 봐라 뭐 또 막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상 사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셨던 분인데 실제로 제가 알기로도 인품도 나쁜 분도 아니거든요. 자기 관리도 나쁜 분도 아니신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이게 이렇게 되니까 아유 뭐 우리가 검사들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1%의 나쁜 놈의 새끼들 이렇게 하면 나쁜 놈의 그 양아치 같은 사람들이 선량하게 열심히 일하는 99%의 검사들을 욕을 먹이는 건데 네. 또 우리나라의 사법 관련한 사람을 법조인을 대표할 수 있는 분이 또 이렇게 되니까 저나 박지훈 변호사님처럼 선량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도 또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알겠습니다. 아픕니다. 근데 뭐 이거는 탄핵하고는 저는 관계는 없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관계 없다는 탄핵하고 거 뭔 아니에요? 상관이 뭔 있어요? 상관이 그건 진행이 됐고 다 지금 사법 처리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거의 네. 끝났고 그런데 일단은 저는 일부 그 검사들이 이제 어떤 게 됐는지 특히 이 검사 이 부장 검사 상당한 그걸 받았어요. 역시 과연 김영란법으로 의율해야 될 부분이 더 이상의 뇌물죄 등등을 해야 될지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저는 검사는 뇌물죄 적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검이야 그 업무 범위가 좁으니까 그러니까 직무 뭐 할 게 관련성이 없으니까 네. 뇌물까지는 안 가는데 검사는 뭐 모든 사건에 대해서 포괄적인 수사권이 있으니까 저는 뭐 이건 제가 한번 뇌물죄 이걸 가야 여쭤볼게요. 지금 특검팀에 특검과 특검팀 수사검사가 2명이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당시 특검팀에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래서요. 지금 계속 그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이건 상식적으로 방위시 특검하고 너무 친했던 것 같거든요. 그 수산업자 사기꾼. 네. 그리고 자신하고 같이 특검에서 같이 근무했던 당신은 부장 검사인데 포항에 가는데 소개를 해준 걸 봤을 때는 다른 검사 등등 또 연결해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지금 김모 씨 그 수산업자가 어떻게 얘기하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이 사람 지금 재판 받고 있거든요. 자기 사기 사건으로. 그러니까 제가 주목하는 부분이 수천만 원이라는 금품은 단순한 친분 관계에서 오갈 수 있는 건 아니다. 절대 아니죠. 그러면 네. 이 김 씨가 어떤 검찰을 대하는 데서는 특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모 부장검사를 다시 어떤 매개로 해서 문어발을 확장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다른 검사들에게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파야 되는 추측이긴 부분이 있다는 한데요. 추측으로 뭐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예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죠. 거죠. 알겠습니다. 요거 하나 좀 체크 포인트가 되고 또 하나는 우리 천하람 변호사가 소속돼 있는 국민의힘과의 상관성인데 지금 김무성, 네. 홍준표, 주호영, 뭐 김정재 의원은 김정재. 약간 성격이 좀 다르긴 하면 여러 명의 지금 실명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김정재, 홍준표 이런 분들은 만나자마자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쳐냈다라는 거고. 예, 김정재 의원 같은 경우 확실히 이제 이거 보니까 아니다 해서 쳐냈다라는 거고. 주호영 아무튼 의원도 뭐 그렇게 크게 연관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김무성 전 대표는 당했고 당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본인이 당한 거 아니고 형이 당한 것 같지만 아무튼 네. 그런 것 같고. 근데 저는 그 아까도 우리 앞 시간에서도 얘기한 것 같지만 김수현 박수현 수석. 박수현 죄송합니다. 네. 그 김수현은 연예인이죠. 프로 그랬죠. 네. 그 김재원 최고위원이 무슨 청와대 특별사면 뭐 이런 얘기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근데 이것도 저는 이거는 좀 너무 나간 얘기인 것 같아요. 좀 이상하긴 해. 예를 들면 이 수산업자가 보면은 9,600만 원의 합의를 봐놓고 1,050만 원만 실제 돈을 줬더라고요. 진짜 이 뭐 자범 중에 자범이고 사기 피해가 다 복구가 되지 않았는데 그렇죠. 어떻게 사면 대상에 올라갈 수 있느냐 뭐 이 얘기인 거죠. 그 얘기고 좀 이상한 거는 서민들 뭐 36명으로부터 뭐 돈을 뜯어가지고 뭐 피해 복구도 안 되고 뭐 자범이고 변호사 사무장 사칭이고 뭐 이런 식의 그 얘기들인데 근데 제가 봐도 뭐 청와대가 솔직히 이거 뭐 수천 명 있는데 이걸 뭘 해가지고 걸러내고 뭐 하겠습니까? 만약에 했다면은 법무부의 사면 심사하는 분들이 이런 걸 좀 놓쳤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아무튼 뭐 이제 그 행위에 그러니까 저기 사안의 경중은 있겠지만 그렇죠.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의 이름이 여러 번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네. 그러니까 요즘 잘 나가는 국민의힘의 이미지에 마이너스가 그러니까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 점을 여쭤보고자 했던 거거든요. 그거를 제가 좀 말씀드리면 딱 그 송모 씨가 지금 관계된 언론사 1등 언론사예요. 뭐 조선일보 얘기 되나? 아니 서로 지금 이동훈 전 죄송해요. 조선일보 네.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뭐 다 아마 나오는데 두 사람도 이제 후배니까 그 네. 송모 씨 후배니까 아마 만났던 걸로 보이고 네. 그래서 뭐 자동차를 이렇게 얻는 게 단순한 어떤 한두 번 봐서는 얻을 수가 없어요. 수십 번을 만나야 됩니다. 제가 뭐 사건 경험상 그러면 이제 뭘 하게 되고 지금 드러난 거가 자동차를 썼던 거겠죠. 외제 자동차. 네. 뭐 이동훈은 이제 골프채를 받았나요? 그럴 것 같은데. 예. 골프채를 한 번 만나서 주는 경우는 없고요. 한 번 만나서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국민의힘 관계자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그리고 지금 1등 신문사 조선일보 그리고 특검 그러니까 특수수사하던 검사들 이 세 쪽이 지금 연관이 돼 있거든요. 네. 뭐 지금 일각에서는 언론에서는 자꾸 박지원 원장하고 정봉주 전 의원 자꾸 거론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독도새우 받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본인들도 인정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는 좀 반개적인 것 같고 핵심은 세 팀 같아요. 그 사람이 만날 수 있는 부분은 국민의힘의 김무성계 1등 신문사 조선일보 그리고 특검 관련된 특수사는 검사들 이 사람들이 지금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저도 이걸 좀 더 사실관계를 파보고 뭐 어느 쪽에 더 연관이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오히려 여권에 더 친한 거를 티를 많이 내고 다녔어요. 2016년부터 보면 자기를 그 김부겸 총리 보좌관이라고 소개를 하고 다녔고 뭐 물론 영남이니까 이제 국민의힘 쪽도 많이 팔고 다닌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정부 여당 쪽 사람들이랑도 친하다. 뭐 박지원 국정원장, 뭐 정봉주 전 의원 이런 분들도 그렇게 나온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정치 철학 내지는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이렇게 왔다라기보다는 까놓고 말하면 아마 만나준다는 사람이면 다 만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야를 막론하지 않고. 그래서 그 사람들 사진 찍은 거 저는 아까 검사, 부장검사 이것도 보면 대가성이 있냐 없냐 이거 중요하지만 검사랑 찍은 사진 갖고 다니는 것만 해도 자기 사기치는데 엄청 도움이 됐을 거예요. 네. 네, 자기 사기치는데 자기의 신뢰도를 조금이라도 올려줄 만한 사람이면 만나서 좋은 거 사주고 독도새우 갖다 주고 같이 사진 찍고 이거를 아마 수십 개 수백 개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하나만 더 자꾸 뭐 이렇게 말에 추측밖에 안 되지만 그렇게 계속 전달을 했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선물을 그냥 명절 때 줬던 사람하고 그 이상 플러스 알파가 됐던 사람하고는 다를 것 같아요. 지금 말했던 것처럼 뭐 국정원장이나 박 전 원장이나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전달했던 사람으로 보이고요. 그거 말고 지금 제가 말했던 국민의힘 김무성계 그 1등 신문사 또 특검 속인 사람들은 그 이상을 받았거나 왔다 갔다 하는 정황들이 있는 거 식사도 하고 그러니까 그건 좀 달리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근데 정봉주 의원을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기사에 여러 얘기들이 나오는데 돌려줬어요. 유일하게 정봉주 전 의원만 독도새우를 받고 나서 로얄 젤리 답례품으로 로얄 젤리를 보내줬다. 그러니까 정봉주 의원은 더 비싼 걸 줘버렸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더 비쌉니까? 네, 국회의원들 받기만 하고 줄 줄 모르는 사람들 많은데 뭐 답례품도 주고 잘하신 것 같아요. 정봉주 의원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알지만 그게 탈날 걸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또 이래 말하면 안 되나? 쓸데없는 질문 하나면 이 두 분은 그 사시면서 독도새우 혹시 그 선물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전 독도새우 먹어본 비싸요. 적도 없어요. 독도새우 이제 잘하는 데 가면 한 10마리 나오는데 그 엄청 비쌉니다. 그거를
정말 정말 하나하나 아껴 먹어야 돼. 한 마리당 뭐 한 몇만 원씩 하거든요. 그렇게 비싸요? 엄청 비쌉니다. 그거를 또 센 걸로 먹고요. 머리는 티가 먹고요. 먹어봤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먹어보긴 했죠. 먹어볼 수는 있죠. 아니 내 돈을 사 먹으면 안 됩니까? 아니요. 그 저 비싼 회를 걸 좋아합니다. 그 새우 비싼 회. 거 어떻게 먹었대? 돈 주고 사 먹죠. 돈 주고. 자기 돈 내고? 내 돈 주고 사 먹죠. 그럼 남 돈으로 되게 사주면. 알았어.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아니, 올라가는데. 혹시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우리도 좀 사람 사주면서 화를 내든가.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 알지도 네. 못하지만 하여튼 독도새우는 되게 귀한 거예요. 되게 귀한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또 문제가 그래 왔는데 돌려보내면 그거 생물이잖아요. 그렇지. 다 새우는 일단 죽어버려, 먹어야지. 다 죽어버리고. 뭐 아니 이러니까. 그러면 저기 뭐 수선물 받으면 무조건 다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아니, 지금. 제가 받으라는 게 아니고 그 뇌물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생물을 줘버리면 방법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지금 뇌물 주는 팁을 알려주시는 것도 아니, 그래, 아니고 받아라는 게 뭡니까, 아니고. 지금. 뭐 이렇게 고기 같은 건 상하잖아요, 바로. 이런 거 바로 상하거든요, 돌려보내면. 아니 스톱 여기서 스톱. 좀 애매한 게 있습니다, 애매한 게. 마지막으로 그럼 이 관련해서 요것만 마지막 질문 드리고 다른 걸로 넘어갈게요. 네. 지금 이석기님이 박지훈 재산 공개하라고 지금 올렸잖아 지금. 재산이 없어요. 뭐 공개. 재산도 없는 사람이 독도새우를 어떻게 먹어? 자기 돈 내고. 한 6만 원이면 사 먹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리겠는데, 자 이동훈 대변인이 갑자기 돌연 사퇴를 한 게 결국 이거하고 연결돼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이제 나중에 나왔잖아요. 네.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어떤 설명도 하지를 않았거든요. 이 태도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처음에 예측하기로 우리 사법논단에서 얘기를 했을 겁니다. 뭐 영장 청구 이런 걸 때문에 혹시 미리 캐치를 하고 나간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미부터 알았던 사람이고 교집합하면 윤석열 총장 또 그냥 제 추측이긴 하지만 특검에서 있었고요. 또 지금 국민의힘하고도 가깝고 글로 하려 그러고 거기다 이동훈을 전 대변인을 썼어요. 그럼 교집합에 해당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면 그 김 씨의 존재는 알았을 거로 봅니다 저는. 그 사람이 추측이긴 하지만 네. 그 교집합으로 보면 특검, 언론 뭐 이러니까 자기 대변인이니까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돼가 툭 터지니까 더 이상 있지 못했다. 그러면 이미 이걸 알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답변을 그렇게 하는 건 조금 아니 뭐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 그거까지 뭐 생각합니다. 교집합까지는 그래, 모르겠지만 이거 너무 추측이고. 예. 사태 배경과 경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했었어야 아니에요? 되지 않나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뭐 저도 그렇게 설명해도 좋았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그때도 얘기했는데 이거 여의도에서 사퇴하는 거 사실 잘랐다고 소문이 많이 났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사태냐 경질이냐 사실상 경질 아니냐 이 얘기 나오면서 사람을 여기 이 사람 나름대로 이거 뭐 자기 직장 때려치고 나왔는데 쉽게 이렇게 버리냐 이런 얘기 나왔었었는데 차라리 이런 이유로 본인이 사퇴한 거면은 뭐 오히려 낫거든요. 사람을 함부로 쓰고 버리고 이런 느낌은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다만 그런 건 있겠죠. 아무리 짧게 같이 일했어도 같이 일했던 사람인데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뭐라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뭐 혐의가 있어가지고 뭐 그만뒀습니다 할 수도 없고 뭐 기껏 얘기한 게 뭐 본인의 일신상 사유고 뭐 저는 잘 모릅니다. 이 정도 얘기 이상은 수사받는 상황에서 뭘 더 했겠나 싶기는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데 다음 주제 또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된 건데 어제 나온 이야기가 대검에서 지금 재수사 지시가 내려간 게 네. 윤석열 전 총장 장모의 모해 위증 교사 의혹 사건. 이 재수사 지시를 내렸는데 어떻게 봐야 이게 됩니까? 상당히 복잡한 사건이라서 좀 간략히 설명 아주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되니까 정대택 씨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하고 오랫동안 17년 이상의 분쟁이 계속됐던 사람인데요. 재판을 계속하는 와중에 특히 뭐 센터 관련해서 이익금 분쟁이 하나 있었어요. 그 분쟁 중에 이 장모가 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등등으로 이 서울중앙지검 또 대검에 고소 고발을 했던 건데 그 이게 이제 다 불기소 받았던 게 법무사에게 맞습니다. 돈을 주고 위증을 맞습니다. 시켰다. 위증시켰다라는 그 사건인데 그거잖아요. 네. 그거 말고도 뭐 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원래 혐의 없음 결정이 났던 건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하라라고 검찰에서 지금 재기 결정이 난 겁니다. 근데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이거 정치적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미 입장이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정 씨가 그 윤 전 총장 장모한테 고소 고발을 한 게 20몇 건이더라. 20몇 건 정도 돼요.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확정 판결이 난 게 한 4개 정도가 있는데
거기서 그 윤 전 총장 장모 최 씨의 증언이 신빙성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정 씨 주장을 다 배척하고 정 씨한테 책임을 인정하고 이런 게 법원 판결이 확정된 것만 한 4개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법원에서 최 씨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다라고 신빙성을 인정을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모해 위증으로 대검에서 재기 수사하고 이런 거 되게 드문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정치적인 게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을 수 있고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쪽에서 또 한 가지 보면 이게 윤 전 총장 청문회 때도 문제가 됐었어요. 그때 박주민 의원께서 뭐라 그랬냐면 이거 정대택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박근혜 정부 청와대랑 무슨 손을 잡고 윤석열 총장 특검에 있는 윤 후보자에게 흠집을 내려고 했던 사건이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 그랬나요? 예, 예. 그래서 이거 뭐 지금 이게 약간 그 참 진영 논리가 씁쓸한 게 서로 다 이렇게 우리는 그때 엄청 윤 전 총장 막 공격하고 김진태 이런 사람들만 제가 난리였거든요. 최근에 그때. 봤던 영상 중에 김진태 의원이 윤석열 총장을 공격하는 영상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김용민 의원이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었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공수가 지금 바뀌어버린 알겠습니다. 상황입니다. 근데 뭐 배경은 그렇다 치고 뭐 재수사를 해서 밝혀낼 수 있느냐가 조사하면 다 나와요. 저는 이거 다 말할 아니, 필요가 근데 없는 게 문제는 조사하면 다 나와요. 보면 그 돈을 받아서 위증을 했다라는 예. 그 당사자가 사망을 했다면서요. 아 근데 그 객관적 증거 정대택 씨가 주장하는 증거들이 지금 있고요. 예. 그것을 통해서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조사에 가치가 있다고 아마 본 것 같아요. 그래요. 뭐 그래 판단한 거니까 사실은 이거는 정대택 씨는 이 와중에 감옥도 가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습니다. 뭐 그거를 그 중에 실제로 본인이 잘못해가지고 갔던 것도 있지만 본인 주장에 따르면 억울한 측면도 있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받아들여진 거거든요. 모의 위증죄. 예. 조사에서 만약 이게 제기가 됐다 해가지고 기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기는 뭐냐면 불기소한 거를 다시 재수사를 해보라는 그런 정도의 지금 의미거든요. 해서 윤석열 총장 말처럼 괜찮다 싶으면 다시 불기소가 되는 거고요. 그게 기소할 의미가 있다 하면 기소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조사해보면 다 나오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지금은 옛날보다는 조금 더 증거에 기소의 포인트가 맞춰졌기 때문에 재기 명령이 떨어졌을 뿐입니다. 근데 제가 일단 사법적으로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일단 기소가 됐는데 법원 판단이 나왔잖아요. 예. 그걸 다시 기소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사건 좀 다른 걸 겁니다. 이제 다른 각도로 기소할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사건이면 당연히 못하고. 못하죠. 왜냐하면 예. 그건 이제 일사부재리가 그렇죠. 적용되기 때문에 네. 뭐 다른 각도로. 근데 이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같은 진술, 그러니까 똑같은 거의 유사 내지는 같은 진술이 법원에서 사실 신빙성이 있다고 확정이 됐는데 이거를 또 모해 위증. 그러니까 저희가 위증 사건 할 때 검찰한테 갖고 가려면은 법원에서 사실은 좀 안 받아들여 주거나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 진술을 그대로 따라가지고 법원 판결까지 확정됐는데 그걸 검찰에서 위증이다라고 하는 경우는 사실 실무상 매우 드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요거까지 가지고 오늘 한겨레가 또 보던 게 뭐냐면 이번에는 부인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이제 그 주식 보유 관련 보도가 나온 게 있습니다. 권오수 회장 네. 도이치모터스에 네. 이 사람으로부터 신주 인수권부를 받아가지고 상당한 시세 차익을 남긴 부분까지 있다. 네. 이 지금 보도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 다른 건이긴 한데요. 결국 도이치모터스 건하고 그 시기는 또 다른 건입니다. 결국은 이게 뭐 주가 조작하고는 또 다른. 그렇죠. 그렇죠. 다른 주가 조작 아니면 다른 시세 차익을 노렸던 네. 건데 이게 포괄 일제가 되면 공소시효 같은 게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말했던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주가 조작도 사실은 공소시효가 좀 남아 있다고 지금 알고 있고요. 그 건 말고 지금 다른 게 발견됐다라는 얘기고요. 네. 이거 말고 협찬 문제도 있고 사실상 조사가 진행된 상황이 아닌가. 윤석열 총장이 있을 때 하고 지금 윤석열 총장이 나올 때 하고 완전 상황은 달라졌다. 그러니까 오늘 생각이 한겨레가 듭니다. 보도한 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아니라 네. 시세에도 이익을 얻었던 사건이에요. 도이치모터스 회장으로부터 신주인수권부 그 신주인수권을 되게 싼 값에 싼 값에 받아가지고 받아서 예. 나중에 그걸 팔아가지고 상당한 차익을 남겼다 지금 그렇죠. 이거거든요. 예. 그럼 도대체 그 회장과 무슨 관계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이 도이치모터스의 A라는 등기상가 뭐 그 사람을 통해서 회장도 알게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시중에 많이 얘기가 됐었는데 예. 그것 때문에 주가 조작을 한 게 아니냐. 예. 그게 지금 공소시효 걸렸냐 아니냐. 이 사건은 진행 중입니다. 음. 그거하고 별개로 도이치모터스하고 김건희 씨하고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추측되는 어떤 부분이고 이것도 만약에
시세 뭐 정보를 얻었거나 다른 거 얻었으면 이것도 자본시장 위반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사 받아야 될 부분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거는 좀 열심히 파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실제로 열심히 팔 거고 당연히 네, 팔것 같아요. 열심히 팔 거고요. 이게 저도 이거 그때 옛날에 윤 총장 그 청문회 때 이거 오히려 이것도 마찬가지 공수가 바뀐 그거였는데 그렇죠. 그때 청문회 할 때는 이 도이치모터스라는 회사 자체가 그렇게 뭐 아주 잘 나가지 않고 뭐 적자가 났었고 이걸로 뭐 크게 뭐 이득을 본 거는 아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설립 초기에 개인 투자자로 참여했었던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그쪽 청문회 준비팀에서 되게 개괄적인 답변만 내놨었어요. 네. 그때만 해도 뭐 우리 지금 정부 여당의 그 청문회 준비팀이었죠. 그래서 그때도 이게 이 정도로 과연 이렇게까지 뭐랄까 아주 밀접한 딜을 할 수 있겠느냐, 거래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야당에서 오히려 있었었는데 뭐 저는 이 부분은 뭐 당연히 열심히 검찰에서 파봐야 되는 부분 아닌가. 그리고 또 이제는 뭐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모두 다 정부 여당의 그 분들이니까 뭐 열심히 수사할 거라고.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추미애 장관이 지금 이제 후보로 나갔는데 결국 추미애 장관이 그 당시에 수사 지휘권 행사가 이 부분이었거든요. 장모 수사 개입하지 말라, 도이치모터스 하지 말라, 윤우진이 하지 말라. 그 얘기가 지금 그때는 그렇게 뭐 욕을 얻어먹고 했는데 거의 다 맞았다라는 거거든요. 아직 맞았다고 할 수는 없죠. 일부 맞았다라는 거거든요. 일부 맞아요 또. 소수 맞았다는 거거든요. 앞으로 더 맞을 수 왜 갈수록 사이즈가 줄어들어. 다 맞았다니까 하나씩 맞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새롭게 좀 평가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뭐 본인도 SNS 글을 썼더라고요. 그게 아니었으면 윤 총장이 그 자리에 있었고 이 사건을 관리를 했었으면 과연 됐을까? 그리고 결국은 그건 대검이 아닌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고요. 아마 지금 박범계 장관 입장에서도 그냥 앞으로 다 서울중앙지검으로 해라라고 말한 것도 더 수사 어떤 믿음이나 또 수사의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만 판단했기 때문에 아닌가 생각이 들고. 중앙지검장이 자기 사람이니까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아무튼 뭐 이렇게 많아요, 근데. 정리하기도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 하나도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데 지금 남아 있는 게 제가 대충 사리 봐도 대여섯 개거든요. 수사 진행되고 있는 왜 게요? 웃잡니까? 뭘 어째요? 그냥 물어보는 거. 근데 웃재요 이거를. 이게 웃잡니까 천 변호사님? 그렇죠. 진짜 재밌는 게 그 중에 한 6개 정도가 여당에서 되게 쉴드 쳐줬던 거예요 옛날에. 저도 이거 보면서 찾아보니까 네. 뭐 그 박주민, 뭐 김종민 이런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쉴드를 쳐주셨던 거라 가지고 뭐 저도 그분들 거 잘 참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아무튼 탈탈 털고 있는 거 맞는 겁니까? 정리라면? 털라고 터는 게 아니고 원래 해야 될 거를 막아놨던 게 이제 풀린 거 빗장이 풀어진 거죠. 그게 직책이 없기 때문에. 울트라스님이 박변 오늘 변호사답다 이렇게 지금 댓글을 달았어요. 변호사 맞아요. 그렇죠. 다 착각한 저 개그맨 내지 아, 근데 방송인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 주변의 변호사들도 박지훈 선배님 변호사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변호사 역할하는 사람으로 알더라고요. 방송에서.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개그 프로에서는 혹시 섭외 요청 안 들어왔어요? 재연 프로 최근에 한. 근데 팽수까지는 출연한 거 알고 있는데. 그것도 법조인 변호사로 나간 거거든요. 얼마 전에 짤짤이 쇼에서 본인의 꿈이 영화 배우라고 또 밝히셨지 않습니까? 연기하는. 근데 최근에 연기 하나 했습니다. 뭐 어디 나갔는데 또? 그 뭐 재연 오늘 아마 방송될 겁니다. 서프라이즈 나갔어요? 예? 아니 기분 좋은 날에 재연으로 나쁜 아들로 와. 이렇게 한번 그 꿈이 이렇게 계속 꾸니까 이루어지더라고요. 꿈을 또뭘 또 감동적으로 꿈은 이루어진다. 아니, 꿈을 이런 계속 말씀하십니까? 꾸니까. 진짜. 뭐 야. 돈을 큰 돈을 번 건 아니지만 제가 하고 싶은 연기도 또. 야, 하게 혹시 되고. 내년 백상예술대상 아니, 뭐 그게 신인상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여튼 나쁜 아주 불효자로 지금 나옵니다. 예. 그래요? 곧 MBC에서 나올 겁니다. 그건 리얼 연기였습니까? 그래서 불효자? 불효자인데 그게 저랑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했다는 PD 말로는 상당히 불효자 같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끝도 없어요. 많다 진짜. 이게 사법농단은 윤석열 총장 일가 얘기만 해도 1년 할 것 그러니까 같아요. 계속 지금 그 얘기밖에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도 뭐 다른 얘기 하려고 했는데 뭐 다른 얘기 좀 할 여지도 없는 거죠. 이 얘기만 하다 보니까 지금 오늘 그래도 김모 씨 얘기는 좀 했으니까. 김모 씨 얘기 많이 했죠 우리. 그 얘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진짜 저는 다른 야당 후보들이 이거 분발해야 된다. 왜 이렇게 깨끗한 삶을 살았냐. 뭔가 문제 없는 진짜 그런 생각한다니까 사람들이 나도 좀 공수처 수사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무슨 소리예요? 에이 그건 아니고 독도세우나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또 방금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또 윤석열 전 총장이 깨끗한
비슷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 이렇게 또 해석할 분들이 계실 텐데 그게 아니라 예. 다른 분들이 윤 전 총장이 너무 스포트라이트를 독점하니까 굉장히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릴게요. 지금 그 지난주 금요일에 장모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법정 구속. 제가 볼 때 아직까지는 판단 좀 이르긴 한데 두 분은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나 이런 걸 볼 때 지금 어떻게 이게 수렴되고 있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그 판결이? 천하람 변호사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저는 꽤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뭐 대형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중형 악재 정도는 되는 거니까 꽤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지지율에 영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게 이재명 지사가 좀 잘 못하고 계신 거랑 연결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요새 토론회 하시고 하는 거 보니까 감 많이 떨어지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옛날에 시원시원한 뭐 사이다 같은 게 매력이었는데 요즘 너무 본인이 1위고 민주당 경선 정도는 가볍게 뛰어넘어간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셔서 그런지 박용진 의원, 추미애 전 장관 이런 분들이 오히려 잘하고 이재명 지사는 약간 좀 뒷걸음질 치고 좀 심하게 말하면 약간 도망가는 듯한 그러다가 또 갑자기 한번 욱해서 막 바지 벗을까요? 막 이런 식이니까 저는 요약하자면 이재명 지사가 생각보다 잘하지 않고 있는 것이 윤 전 총장에게 도움을 줬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그래도 어차피 1위 여당에서 1위권이긴 하고요. 윤석열 총장은 지금이 시작일 것 같아요. 터질 게 지금 대충 사이를 봐도 한 10개도 넘어요. 그리고 이제 장모가 재판일 때마다 다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네. 2심 재판 할 때마다. 예. 그러면 올라갈 것보다 내려갈 게 많고 시작점이 안 좋게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과연 어떻게 할지 뭐 어디 원자력 그 월성 간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전 마이너스 같거든요. 왜요? 가서 뭐 거기 뭐 후쿠시마 방류 얘기한 것도 글쎄 제가 이해를 못 하는지 몰라도 일본 사람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아니 그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게 저는 정확한 이해를 못한 근데 그거를 잘 됐다고 하는 게 과연 맞는지 네. 근데 그것도 검증이 또 되고 그렇다고 일본 사람 같다라는 그러니까. 일본 사람 입장에서 말하는 것 같다는 느낌 들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언론에서 검증이 된다 그러면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갈 게 더 크지 않을까. 근데 저는 탈원전은 모르겠어요. 제 여론조사 데이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 거를 아마 탈원전 찬성보다 반대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아닌가? 모르겠네.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후쿠시마가 안전하냐 안 안전하냐 이거랑 상관없이 후쿠시마 방류하는 게 괜찮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거랑 상관없이 제가 이해가 탈원전 안 정책 됩니까? 자체는 사람들이 지금 불만 있는 게 되게 많아가지고 저는 이번에 그 윤 전 총장은 윤 전 총장은 지금 야권 경선을 더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전 이번에 원전 얘기 이렇게 세게 한 거는 저는 솔직히 최재형 전 감사원장 견제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결국 오히려 그게- 이제 선공에 나선 거죠. 선점. 그렇죠. 선점. 이슈 선점. 본인의 대체제다, 플랜 B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오늘 중앙일 보니까 최재형 원장이 뭐 부친이 지금 건강이 많이 악화돼서 서울로 올라왔는데 뭐 대선 결심을 굳혔다. 뭐 이런 보도를 일면에 그렇죠. 올렸더라고요. 예.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뭐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야권의 대표 주자로 굳히기 위한 정치. 너무 야권으로 가버리면 본래 중도를 표방했는데 결국은 보수 쪽으로만 되는 원래 거니까. 중도 표방 안 했다니까요. 그 대변인도 지금 조선중 동아 뭐 이렇게 하고 있는 분인데 제 생각에 뭐 이 중도 표방 이거는 그냥 맞아요. 하는 얘기고 말만 그렇고 제 하는 건 생각에도 완전 보수층 보수 결집 이게 그리고 국민의힘하고 전 똑같다 생각이 됩니다. 또 그래서 나는 늘 얘기하는 게 지금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프리미어리그 가야 되는 아니 메이저리그 가야 네. 되는데 네. 옆에 사회인 야구 팀을 만들고 있어 지금. 아니 압승을 노리고 있다면서요. 압승. 아니 근데 압승. 그러려면 차라리 보수층 결집을 노리는 거면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프로들하고 같이 놀아야 되는데 지금 본인들 옆에 뭐 법률가들 자기가 원래 알던 사람들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인 야구팀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저도 걱정이 마지막 됩니다, 한마디만 솔직히. 되면 근데 예. 저는 궁금한 게 그러니까 뭐 그 중도 무당층 외연 확장을 제가 꾀하고 있는 거 맞는 것 같은데 네. 근데 발은 오히려 근데 계속 국힘 쪽으로 간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의도적인 어떤 뭐냐면 플레이냐 아니면 뭐냐면 중도 외연 확장 방법을 못 찾아서 죄송하지만 전 후자라고 봐요. 지금 참모진들을 보니까 예. 엉성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만약에 중도 외연 확장을 노리는데 이렇게 하는 거라면 이거 진짜 잘못된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차라리 국민의힘 들어오면
윤석열, 이준석 팀이 될 수 있어요. 아, 차라리 그러니까 차라리 이준석이 중도 확장하고 윤석열은 보수층에 호소하고 이렇게 약간 아니, 분업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왜 이 질문 겸 그러니까 생각을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그 출마 선언한 이후에 나온 메시지를 보면은 반문재인에서 한치도 벗어나 있지가 맞아요. 않아요. 딱 그거예요 지금 보수층 맞아요. 결집이에요. 무슨 지금. 얘기냐면 그 레퍼토리가 똑같아요. 예. 레퍼토리가 한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의도적으로 포지셔닝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쉽게 미천. 네. 미천의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런 거면 참모들 반성해야 되고 사실 저는 민주당이지만 박용진 의원 같은 분들 되게 전 칭찬하고 싶은 게 뭐 법인세이나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법인세이나 사실 완전히 보수적인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필드를 넓게 쓰려고 해야 되는데 그분은 지금 또 민노당 출신이시죠? 네, 심지어 민노당 출신이신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옆에 계시는 원래 알던 사람들 말고 정치 프로들이랑 같이 해서 필드를 좀 넓게 쓰는 것도 해봐야지 하는 거지. 뭐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또 정치 논담으로 갔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사법 논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하람, 박지훈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도 함께 물러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